안녕하십니까. 저는 KLI 영업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김창렬 상무입니다. 이렇게 KLI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하여 본사에 계신 팀장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전에 본사를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로 실시하던 합동조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중단된 지 벌써 2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튜브 방송 채널을 개설하여 오늘 그 첫 교육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 채널 개설을 위하여 그동안 애써주신 이상훈 교육본부장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1월은 본사에 계신 팀장님들만을 대상으로 실시간 합동조회를 실시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내년 1월부터는 전국에 있는 70여 개 전 지점 모든 영업가족을 대상으로 비대면 합동조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9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준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정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가 적용되어 이를 위반 시 기존보다 10배가 늘어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허위 과장 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9월 25일부터 금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오니 본인이 영업을 위하여 광고 영상을 제작하거나 전단지를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본사를 통하여 꼭 광고 심의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자료와 영상은 사내 전산망인 곰스에 게시되어 있으니 6대 판매 규제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최근 업계 트렌드로 유병자 보험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각 사별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고 인수 조건 또한 좋아지고 있으니 팀장님들께서는 유병자 보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어려워진 영업 환경을 타개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상품이 좋은 담보 구성과 인수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오니 각 매니저들을 통해 문의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겨울로 가는 길목입니다. 팀장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11월에도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의미 있는 시간인 만큼 다음 순서인 이상훈 본부장이 진행하는 11월 영업 전략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렬 상무님 말씀에 의해서 11월 이달의 영어 전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다. 예. 3대, 이번 달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상품 판매 이슈, 상품 전략인데 11월, 12월은 두 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6대 상품 판매 이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번 달, 11월 달 3대 상품 판매 이슈입니다. 첫 번째 암보험, 두 번째 2대 질환보험, 세 번째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 2021년 3대 상품 판매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보험입니다. 2020년에는 암보험 셀링 포인트로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정의적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양성자 방사선 치료가 저렴한 보험료로서 고액의 치료 기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대 질환 보장입니다. 2대 질환에서 우리가 흔히 말씀드렸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심장질환으로 보장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 4위를 보시게 되면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인데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하는 그런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계속 현재로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무려 2,825만 대, 그 다음에 운전면허 소지자는요, 3,319만 명이라고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급 외제차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서 처리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대물 벌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품 판매 이슈 암보험입니다. 자, 2020년에 발표된 2018년 암 유병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약 201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5년 생존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5년 생존율은 무려 70.3%라고 합니다. 자, 70.3% 그러면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활의 문제입니다. 국내 암치료비로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늘어나는 게 뭐냐면요. 비직접 의료비 부분입니다. 간병비, 교통비, 생활비 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한눈에 보는 항암 약물 치료 변천사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체크가 되는데 현재 2세대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3세대는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고 있고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암세포만 파고하기 때문에 상당히 좁은데 이 부분은 현재 갱신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생보, 손보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 2020년에는 항암 약물 치료, 표적 항암 치료제였다면 2021년은 항암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2세대와 3세대가 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2세대 세기 조절 방사선 IMRT인데요. 2016년부터 의료급여 적용이 되면서 고용암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세대 방사선 양성자 치료입니다. 이 양성자 치료를 받게 되면 98%의 암 완치율에는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럼 이 부분도 항암 치료 작년부터 계속 유행이 됐던 표적 항암 치료와 그 다음에 올해 계속해서 강조되는 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자, 2대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작년 사망 원인을 보시겠습니다. 자, 1위는 악성 심생물이고요. 2위는 신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와 4위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인데 주요 사인을 보겠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원인 40대, 60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70대는 기타 심장질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타 심장질환 대표적인 코드는 I47에서 I48, I49, 그 다음에 심근병증,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올해 9월 1일부터 심장 초음파에 대해서 급여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급여 적용이 되는 부분도 어떤 환자분들이었었냐면 4대 중증질환 환자, 한정이 돼서 본인 부담금 29만 원을 냈으면 됐는데 올해 9월 1일부터는 전 국민적으로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심장질환 환자 그리고 의심 환자에 대해서 나라에서 급여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2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여기서 해당하는 질환이 어떤 건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말씀드리는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그 다음에 만성 관상 동맥 질환, 그 다음에 빈맥, 선맥 포함하는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초음파 급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크하는데 어떤 부분?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죠. 건강검진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암보험, 심장, 이대질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뇌질환. 심장질환, 제가 심질환을 표현을 해놨는데, 자, 우리나라 2대 질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처럼 지금 심장질환으로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뇌졸중하고 뇌혈관 질환 100% 보게 되면 뇌졸중에서 70%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뇌졸중 환자 중에서 그 안에 있는 뇌경색하고 뇌출혈 환자로 나뉘는데, 뇌경색 환자가 60.8%,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 환자입니다. 그리고 뇌출혈 환자 9.2%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질환 쪽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7.8%, 발표되는 데이터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작년 기준을 보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7.8%,
내원 환자 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기존에 우리가 말씀드린 2대 질환 환자에 포함한 환자인데 48%입니다. 그러면 요즘 가장 많이 보장해주는 어떤 부분, 부정맥, 심부전, I47부터 I49 코드 무려 30%로 내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심장질환, 심근염 같은 부분이 무려 14.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상품 판매쇼 세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발제를 한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요건의 변화, 교통사고 일반 특성,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사망자 보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교통사고 일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교통사고 현황을 볼 때 40대, 50대 운전자가 무려 42.2%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중과실 사고가 15.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사망자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다운이 됐고요. 아래로 내려갔지만 대형 사고, 그 다음에 이륜차 사고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요건 변화에서 우리나라 등록 대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제차, 외산차 등록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도 강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작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객분들한테 업셀링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작년에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스쿨존에서 민식이법 놀이라 그래서 다가오는 차량으로 막 달려들거나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기존에는 이 부분은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이었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검찰의 약식 기소를 통해서 법원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가 되고 억울함을 불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정식으로 항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한데 회사별로 담보명이 다르겠지만 보통 변호사 선임비용 2라 그래서 담보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올해 8월부터 약간의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정식으로 항소를 했을 때 보장을 했지만 지금은 정식 재판에만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했던 부분도 이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3대 이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 말씀드렸고요. 2대 질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운전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개를 토대로 상품 전략을 보도록 할 텐데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웬만한 회사들이 전부 다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속 소식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계속 교육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 어떤 상품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한번 어떤 쪽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이 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1입니다. 암보험, 신규 담보 업셀링 플랜입니다. 자, 올해 제가 2월인가 3월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고객들이 가장 가입하고 싶어하는, 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 1위 선정된 게 암보험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우리가 암보험금을 말씀을 드릴 때 보통 5천, 1억, 요즘은 2억, 3억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평균 암보험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보는 아래 보시다시피 1,755만 원, 손보는 1,295만 원, 평균 1,500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암 환자가 됐을 때 약 50%가 근로 활동을 중단을 하고요. 그럼 당연히 가구주의 소득 상실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규 약을 통해서 계속 비급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암 생존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생존율이 73.3%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생존의 기간, 생활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진단비만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 치료비 플러스 소득 보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꼭 보장을 해야 된다고 가입을 해야 된다고 고객분들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치료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표적항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득 보전은 3년, 4년 전부터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던 한 5년 전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암에 걸렸을 때 매달 얼마씩 주는 생활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진단비만 아니라 고객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자, 기존의
보험 가입한 걸 해지하란 말씀이 아니라 업셀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 준비해야 되느냐? 표적 항암 치료제, 항암 방사선, 세기 조절 치료, 그 다음에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그 다음에 다빈치 로봇 수술, 하이프술 로봇 수술이죠. 그 다음에 항암 호르몬 약물 치료비를 하는데 표적 항암 치료비는 약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 항암 세기 방사선 치료비는 1천만 원, 2천만 원, 항암 양성자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다빈치 로봇 수술, 하이프, 항암 호르몬 치료는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이거를 다 하나하나 가입하냐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 물론 3만 원이면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만 원으로 표적 항암 치료비 5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치료 3천만 원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 번에 한해서 한 번에 보장을 해주는 거지만 아까도 보시다시피 암 환자의 50%가 근로환경을 중단하고요. 자, 5년 생존율이 73%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제는 암에 걸려서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는 암에 걸리면 지병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생존율도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활동이 없어지면서 소득이 상실되기 때문에 암 평균 보험금 조금 더 보셨지만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면 고객분들 충분히 말씀하셔서 진단비도 물론 더 추가하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치료비, 항암 치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비 추가하시고 더 추가하신다 그러면 소득보전, 생활비 받는 거, 그 다음에 지소감 또는 개소감에 대한 그런 담보들, 재진단에 대한 담보들도 가입하시면 고객분들한테 충분하게 어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대 질환 진단 범위 업셀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심뇌혈관 질환 진단 범위 전쟁 중이라는 제가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각 회사별로 우리 회사가 가장 진단 범위도 넓고 보장을 많이 해줍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다들 담보명도 틀리고요. 담보 보장해 준 것도 틀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심장 쪽에 대해서 코드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어느 회사가 수술 진단에서 보장이 되고 안 되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간과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진단비가 좋냐, 수술비가 좋냐? 아닙니다. 두 개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대 질환에서 뇌혈관 질환을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심장 질환, 뭐 데이터마다 조금은 틀리겠지만 부정맥 환자가 기하급수로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은요, 아이 사고 기타 부정맥 환자가 심장 질환 환자 중에서 5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보장을 해주냐? 기존에 이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어떤 회사를 H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오다가 올해는 진단비, 수술비 웬만한 회사들이 다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손보에 한해서겠지만 웬만한 회사들이 다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해주시는데 여기서 어떤 거를 체크하냐? I49, I40부터 I42, 그 다음에 I46에 대해서 한번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술, 진단. 수술만 되고 진단이 안 된다? 진단만 되고 수술이 안 된다? 아닙니다. 두 개 다 종합적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전략 세 번째, 운전자 보험 업셀링입니다. 보통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얘기할 때 2018년 기준을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요 5개 항목이 상당히 고객분들의 가입이 안 돼 있거나 적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6주 미만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그 다음에 스쿨 전 벌금, 대물 벌금입니다. 아래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대물 벌금은 2018년 1월부터 담보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 한도가 500입니다. 그래서 한 곳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스쿨 전 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이전에는 2천만 원. 이제 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 벌금. 다가 업sel링 올해부터는 3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변호사 선임비용 2018년 이전에는 300, 500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년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늘어났다가 올해부터 3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식 기소할 때 정식 재판 시에 보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올해 8월부터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주 미만 사고 민식이법 경상사고에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또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는 6주 미만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대물벌금 하나 딱 가입을 하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기존에 2018년도 이전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 다음에 5,000만 원, 7,000만 원, 1억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한 증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계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업계 한도는 2억 원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 1억 있어도 또 1억 5천 가입한다? 가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고객분들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저는 운전자 보험을 고객분들 말씀드릴 때 보통 2건으로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상해 사고 같은 뭐 골절이라든가 상해 입원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담보 한도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80세, 90세 또는 100세 만기로 계속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운전자 사고 담보들은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셔서 2건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고객분들도 보장은 상해에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냐. 물론 해줍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요. 나를 위한 보험은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상품 전략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암보험 말씀드렸고요. 이대질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전자 보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회사 어떤 상품이 좋다가 아닙니다. 지금 웬만한 회사들은 거의 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치료비라든가 표적 항암 치료비, 통원 그런 거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운전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시는 상품을 고객한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가입시키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1월 달 카카오TV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 편속부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11월 8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오후 3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이 방송으로 나가는데 기존에 곰수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상무님이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전화를 많이 주시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편성해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현재 이 방송 및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카카오TV 네이버 밴드는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거고요. 네이버 밴드 계속 가입하라고 저희가 안내가 나갔습니다. 네이버 밴드와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KLI 네이버 카페에서 영상 및 자료가 올라가고 있으니 거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11월 달 영업전략 및 합동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